네, 지난 토요일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법령 제정 절차를 보류하라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 경찰 수뇌부가 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총경에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리면서 이 파장이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을 놓고 강력하게 충돌하는 모습인데 일단 가장 궁금한 내용이 그렇다면 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가 그렇게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냐 이것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좀 명확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경찰들의 이런 일부 경찰들의 집단 행동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군과 경찰은 특수한 조직이에요. 왜 특수하냐? 군과 경찰은 나라를 지키고 국토를 지키고 또 사회 치안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라는 뜻에서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화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과 경찰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기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항명을 했을 때는 그래서 군에서는 정말 엄하게 처벌을 하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 경찰들도 항명을 했습니다. 그 모임을 갖지 말라는 지시를 군 수뇌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경찰들이 아무런 행정기구로부터 통제나 관리를 받지 않고 독립을 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경찰은 내무부가 됐든 법무부가 됐든 관리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경찰의 그 일부 경찰들의 주장처럼 과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하에 들어가는 그러면은 경찰 조직을 원하는 건지 정말 그 의아스럽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만들어서 오히려 과거에는 정말 은밀하게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실을 통해서 통제받았던 것을 국무총리가 있고 또 행안부 장관이 있는 그런 국무부로부터 행정부로부터 관리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과거로 돌리자고 하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고 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경찰들이 거의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경찰들이 이런 불법 시위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불법 시위나 이런 거를 단속해야 될 경찰이 불법 시위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것이 그 몰고 올 파장은 너무나도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찰의 정치적 행위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래서 지금 이상민 장관이 뭐 하나의 얘기도 하고 12.12 쿠데타 얘기도 하고 뭐 금방 김 의원께서도 무기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갖고 있는 무기 가지고 쿠데타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고요. 경찰이 쿠데타를 한 것은 정말로 아주 발전 수준이 매우 낮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거지. 이미 우리나라는 그런 단계는 예전에 훨씬 전에 벗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그러면은 이 경찰국 신설이 과연 옳으냐는 문제인데 검찰국과 옛날에 치안본부는 뭐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후부터 쭉 있었죠. 네. 근데 검찰국하고 치안본부는 전혀 궤를 달리했습니다. 치안본부는 거의 뭐 입안의 혀처럼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놀았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이한열 사건하고 박종철 사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박종철 사건 때는 치안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권력에 굴종하는 경찰의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는 레토릭으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악몽을 벗어나기 위해서 경찰이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다시 돌아가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여서 지금 이렇게 저항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더 대화를 해야 되고요. 이게 갑자기 시행령을 바꿔서 뚝딱 바꾸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숙성을 시키고 안 하겠다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렇게
뭐 뚝딱 하면서 바꿔치는 거에 대해서 경찰들이 바로 불과 얼마 전의 기억이기 때문에 모두 다 기억하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치사회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거고 이 기억을 우리 모두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일단 맞지 않고요. 또 하나는 검찰국도 사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검찰국의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맞지 않고요. 지금 위원회 체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도 있고요. 지방자치 지금 경찰도 도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함께 이 문제를 거론해 보는 건 어떠냐라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니까요. 이걸 좀 숙성을 시켜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번개불에 콩 튀어 먹듯이 하다가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요. 오늘 이상민 장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너무 심하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예, 너무 서둘러서 시행을 한 것이 반발을 더 키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동안 이 경찰국 신설 두고서 누적되었던 반발이 좀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총경에 이어서 지금 경감, 경위, 뭐 중간 초급 간부들도 30일에 또 전국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뭐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희군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상황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진짜 안타깝고요. 걱정됩니다. 사실 이게 군대로 치면 경찰서장 그러니까 총경급이면은 제가 생각하면은 이제 군으로 치면 연대장급 정도 될 거예요. 일선 연대장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 겁니다. 정부 지침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죠.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것을 왜 이렇게 빨리 그러면 경찰국 만드는 것을 행안부에서 빨리 추진했느냐라는 반발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땐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수완박이라는 게 정말 그거야말로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빨리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월 10일이면은 이제는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이 넘어간 이후에 만약에 그 이후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런 얘기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그것은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수사를 억누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경찰이나 군은 이렇게 집단 항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됐든 지금의 대통령실이 됐든 이것이 이제 많은 또 일선 경찰들의 감정까지 자극할 수 있는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되 또 국민들에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고 진솔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저도 이거 하나회가 12.12 쿠데타 일으킨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은 제가 봐도 좀 쓸데없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근데 왜 경찰이 이런 행동에 나섰을 때 어떤 사회적인 여파가 오는지 우리의 법치와 치안이나 질서가 어떻게 깨질 수 있는지 그 위험성 이것은 국민들에게 그대로 피해가 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화는 해야 되죠. 경찰 수뇌부가 지금 일선 경찰들하고의 대화는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경감, 경위까지 집단 행동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은 절대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미 12.12 쿠데타와 같은 상황이다라고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일선 경찰들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과연 이 대화나 소통이 가능할 것인지 좀 의구심도 드는데요. 어려워 보여요. 지금 총경이 연대장급이라고 그러면은 그 밑에 대대장, 중대장들이 지금 다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총경급만 해도 700명인데 대대장, 중대장까지 다 나오면 몇천 명이 지금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13만 경찰 중에서 간부급들이 다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관급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군대로 치면은.
그래서 경란이 이게 지금 불가피해 보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거칠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정치권이 나서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든지 지금 김대기 실장이 비서실장이 어저께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김대기 실장도 조금 경직된 자세를 지금 보였거든요. 예. 이대로 가면 30일 날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0일 이후에 그게 열리든 열리지 않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 위중한 상황으로 갈 개연성이 꽤 높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이거 뭐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상민 장관이 할 수 있는 단계를 지금 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유연한 태도와 그리고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하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고 굉장히 거친 말 언사를 오늘 쏟아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어떤 지도력, 지휘력이 많이 손상이 가서 이건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예.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경찰국 설치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방도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야의 목소리 듣고 저희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과 무관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삼아 집단 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또 비서실장까지 나서셔서 이 문제에 올라타셨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들으신 것처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직무유기이자 밥그릇 투정, 그러니까 배부른 밥 투정이다 이런 비판을 해놨습니다.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좀 다른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과 정부가 너무 이 문제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하긴 했는데 글쎄요 지금 여권 내부의 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근데 이거는 뭐 거칠고 안 거칠고가 본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경찰, 그러니까 사회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 될 막중한 임무가 맡겨진 경찰에 대한 원칙의 문제예요. 이것은 저는 대통령도 당연히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올라탄 거 아니냐 그러는데 당연히 대통령은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이것을 나몰라라 한다면 그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대통령으로서 직무 유기죠.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사회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럼 나몰라라 한다? 그러면 비서실장도 나서지 않는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민주당의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조금 오히려 이상하다. 이게 군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저는 굉장히 이 문제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는 이 대명분을 가지고 경찰이 그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당신들 질서를 지키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 말이죠. 공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것은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은 이거는 절대 깨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경찰이 이렇게 정치적인 행위를 저는 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도 사실은 일선 그 치안 현장에서는 많은 경찰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서장들이 이렇게 먼저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게 뭐 일요일 날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군요. 그런데 평일이 됐든 그건 평일에 모이면은 뭐 더 큰 항명죄고요. 어떻게 보면 일요일 날 이렇게 모였는데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국 그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과 경찰은 아무튼 그 특별한 조직이니만큼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런 의견을 또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이 어떤 지시사항에 대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왜 경찰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검사들이 모인 것은 그 모임 자체가 불법이나 아니면 금지 명령이 내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전체 검사들이 이제 의견을 모은다는 차원에서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검사들은 사실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 경찰들하고 좀 달라요. 그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에서도 항명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때는 그런 지시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모이지 마라, 금지 불허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예. 민주당은 특히 이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고 당내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발의하겠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도 있지만 지금 신임 경찰청장 청문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 이슈가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여기서 배경으로 중요한 건 이제 9월 10일 정도가 되면 수사 체계의 중심이 경찰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경찰은 곧 물려받게 될 대공 수사를 포함해서 전체 수사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다 중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정보 업무,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약간 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조난 자료 문제에 있어서도 경찰은 연거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보를 맡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안하고 경비 등등해서 우리나라 모든 하여튼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엄청 늘어나게 되고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 체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 거냐 말 거냐. 이거 지금 곧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래서 이 경찰의 위상, 위치, 임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순서가 됐습니다. 그럴 시기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경찰 대학 문제가 논의가 되는 듯 마는 듯 하다가 별로 되질 않았어요. 경찰 대학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존치시켜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경찰의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 대학 문제까지 포함을 하고 지방 경찰 자치까지 포함을 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는 됐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방향을 결정해야 될 지금 순간이 온 겁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국방위원장도 역임하셨으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가 이제 정치권에서 결국에는 해법을 도출하는 방법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의 해법을 좀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결국은 경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여야 정면 대결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권에서는 분명히 이 이슈를 더욱더 안 좋은 방향으로 키워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은 지금 상당히 30%대 초반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이 이슈를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이슈가 국회에 와가지고 제대로 이게 조율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국회라고 하는 것은 또 갈등을 풀어야 될 그런 정치인들의 이제 역할이다 보니까 그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당장은 경찰들은 집단 행동에 나서는 일은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뭐 경감들 모이고 경위들 모인다. 지금 13만 명이 넘는 경찰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그 사회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딱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경찰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비상 상황입니까? 경제도 안 좋고. 얼마 전에 사실 또 대우조선 그 하청업체 시위 문제로 굉장히 네.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때 소장들이 막 모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신뢰를 잃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볼 때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풀기는 풀되 일선 경찰들의 집단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조건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뭐 위수 지역도 벗어나 가지고 막 모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을 원칙으로 시작이 돼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는데 앞서서 길게 말씀하셨던 경찰국 신설 이슈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그리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여러 가지 이슈들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부분 좀 집중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뭐 사흘이나 되니까요. 이 문제 포함해서 뭐 이거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 여기 지금 앵커께서 언급하시지 않은 문제들도 중요한 문제가 많거든요. 특히 세법 문제랄지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이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세법 문제는 아마 여야가 여기서 첨예하게 다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강제 북송 문제나 사적 채용 문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다시 한번 쭉 리뷰하고 리플레이하면서 갈등이 노정이 될 겁니다. 뭐 새로운 팩트가 더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사흘 동안에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 내지는 대선 이후 몇 달 동안 진행됐던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 사흘 동안에 다 녹아서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갈등을 심화시키고 증폭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쭉 정리하는 시기가 될 거고요. 새로운 이슈가 나올 것으로는 저는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첨예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국회 원구성 타결도 53일 만에 굉장히 뒤늦게 이루어졌고 의원들이 원구성이 정상화되면서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워낙 이렇게 충돌 지점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국회에서 민생과 관련한 현안 입법들을 빨리빨리 속도 내서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원구성 자체가 워낙 늦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임위 활동을 뭐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게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제기된 이슈는 너무나 많고 하다 보니까 저도 아까 그 TV를 좀 봤습니다만은 조금 수박 겉핥기 시기의 질문 또 뻔한 답변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대정부 질문은 굉장히 날카로워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팩트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질문을 아주 따갑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런 게 안 보이고 그냥 평상시 여태까지 다 언론 뉴스에서 다뤘던 것을 물어보고 또 다뤄졌던 것을 답변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공방밖에 오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뭐 정치 분야는 오늘 하루에 끝납니다. 또 내일은 경제, 모레는 뭐 문화 사회 이런 것도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용 있는 내실 있는 대정부 질문으로 가기는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고 결국은 여야 공방하다가 그냥 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구성이 늦게 된 거가 또 이런 또 안 좋은 여파를 주는구나.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대정부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일간 이어지니까 조금 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지지율 그래프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리얼미터 조사 결과 가져와 봤는데 긍정평가가 여전히 30% 초반입니다. 먼저 신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33%라는 것은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통계 수치거든요. 33 다음에는 이제 25입니다. 근데 25로 가게 되면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내지는 보수적인 사람들 세대와 지역이 이 버팀목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정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버팀목을 계속해서 해줄 수 있을지는 부정평가의 향방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만약에 25%의 그 버팀목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가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극복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단계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예, 김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실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지금 정도라면은 지금 이제 정치인들의 눈에는 사실은 민생과 경제밖에 보이는 게 없어야 됩니다. 지금 뭐 윤핵관이다 아니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무슨 징계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가하게 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지금 경찰 일선에서 또 이런 그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더욱더 책임감을 좀 가지고 민생에 더욱더 박차를 가야 된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또 충분히 있죠. 이제 2달 넘었고 이제 100일 가까워 되는데 이제는 많은 점에 있어서 대통령도 그렇고 참모들도 그렇고 좀 익숙해질 때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잘못이 일어났는지를 잘 성찰하고 또 준비한다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